시골길 검문에서 드러난 72세 할머니의 비밀, 조용한 시골길에서 시작된 일상적인 검문이 긴장으로 변할 때 72세의 김옥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신분증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젊은 순경은 자신이 어떤 일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의심으로 시작된 일은 순식간에 국가적 비상사태로 번졌고 조용했던 솔개골 마을은 98년식 오래된 승용차를 모는 조용한 과부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밤이 끝나기 전 수십 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역사가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해가 시골길의 소나무들 위로 낮게 기울어지며 갈라진 16번 지방도 아스팔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98년식 승용차의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저녁의 고요함 속에서 익숙한 편안함이었습니다. 72세였지만 그녀의 손은 안정적이었고 수년간의 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 채널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건함보다는 친구 삼아 작게 틀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솔개골의 작은 슬레이트 지붕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안다고 생각했던 작은 마을, 혹은 그렇게 믿었던 마을. 룸미러에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그녀는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주여, 오늘 밤은 안 되는데. 그녀는 차를 조심스럽게 갓길로 댔습니다. 타이어 밑으로 자갈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고 시동을 껐습니다. 순찰차가 그녀 뒤에 섰습니다. 불빛이 어스름 속에서 심장 박동처럼 깜빡였습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스포츠 머리의 나이치고는 너무 굳게 다물어진 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김순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그녀의 차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뚫고 그녀의 얼굴에 정확히 비추었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가슴이 조여왔지만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너무도 많이 겪었던 일입니다. 저녁입니다, 어르신. 그가 짧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면허증하고 등록증 좀 주시죠. 김옥자 할머니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석 서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순경님? 그녀는 차분하지만 무언가 읽을 수 없는 것이 섞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아까 차가 비틀거리더군요.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술 드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은 서류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비틀거렸다고요?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띠며 되물었습니다. 순경, 나는 순경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길을 운전했소. 오늘 밤 비틀거릴 리가 없지. 그의 턱이 움찔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주시죠. 김옥자 할머니는 깊고 지친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나이에 비해 꼿꼿하게 섰습니다. 회색 머리는 깔끔한 쪽진 머리로 묶여 있었고 몸에는 색바랜 카디건과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갓길 쪽을 가리켰고 그녀는 순종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듯한 조용한 위엄을 지닌 채 여기서 일직선으로 걸어보시죠. 그가 아스팔트 구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냉기 때문에 무릎이 아팠지만 정확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지켜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증을 더 봐야겠습니다.
김옥자 할머니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신분증을 더? 면허증으로는 부족한가요? 그냥 하세요. 그가 짜증을 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성경책과 박하사탕 봉지를 스치다가 작은 가죽 지갑을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고 코팅된 희미하게 양각된 인장이 있는 카드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건넸습니다. 김순경은 그것을 받아 손전등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다가 다시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나요. 김옥자 할머니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 카드는 운전면허증이 아니었습니다. 군용, 단단하고 공식적인 카드였습니다. 일련 번호와 젊은 시절의 김옥자 할머니 사진이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엄격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위쪽에는 굵은 글씨로 재미니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보안 등급 오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라는 단어 하나. 김순경은 그것을 쳐다보더니 그녀를 보고 다시 카드를 보았습니다. 이거 무슨 장난입니까? 장난 아니야. 그녀는 바위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믿겠으면 확인해봐. 그는 망설이다가 무정이를 잡았습니다. 상황실 김순경입니다. 제가 군 신분증을 갖고 있습니다. 재미니 프로젝트 오메가 등급 보안 허가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날카롭고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말해봐, 김순경. 그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반복했고 회선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의 불꽃, 어쩌면 기억, 이 그녀의 검은 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정이가 폭발했습니다. 김순경, 위치 유지. 그 대상이 떠나지 못하게 하시오. 정부 요원들이 16번 도로로 진입 중. 예상 도착 시간 20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무정이를 쥔 채 마치 그녀가 날개를 돋은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구십니까? 김옥자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 아래를 흘긋 보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헤드라이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솔개골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졌고 조용한 길에 경찰차는 물의 핏방울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순경님, 그냥 집에 가려는 늙은 여자일 뿐이요. 하지만 순경님이 우리 둘보다 더 큰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구려. 16번 지방도의 공기는 엔진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무거워졌습니다. 트럭과 승용차들이 갓길에 차를 대자 헤드라이트가 황혼을 가르고 운전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목을 빼고 있었습니다. 솔개골은 큰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었기에 경찰 단속만으로도 사람들을 모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 보온병이나 반쯤 먹은 샌드위치를 들고 차가운 3월 공기 속에서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김순경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은 여전히 김옥자 할머니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것을 쥔 그의 손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무정이의 수수께끼 같은 명령이 그의 머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 요원들이 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징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팔짱을 낀 채 기대에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군중도 아니고 시골길도 아니었지만 세상이 기울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그녀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눈은 커지는 구경꾼 무리로 향했습니다. 지팡이를 든 최 이장님, 흙 묻은 장화를 신은 박씨 쌍둥이,
식당을 하는 김 여사님은 코트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김순경을, 그리고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의심이나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별일 없슈, 옥자씨? 김 여사님이 웅성거림을 가르며 소리쳤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오해요, 여사님. 이 순경님이 내가 길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봐. 김순경은 발끈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 보십시오. 저는 그냥 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주신 이 신분증이 무언가에 표시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낼 때까지 어딜 가지 못합니다. 군중이 움직였습니다. 불안의 물결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신분증?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가? 다른 누군가 물었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질문들이 공중에 떠돌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말이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침묵은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김순경의 무정의가 다시 지직거렸습니다. 12번 순찰차, 상태보고. 요원들은 10분 거리. 대상이 안전하게 확보되었는지 확인. 대상이 안전하게 확보되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굳게 말했습니다. 그는 김옥자 할머니를 흘긋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접수. 현장을 통제하시오. 그는 무정의를 허리띠에 다시 꽂았습니다. 눈은 김옥자 할머니와 군중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 재민이 프로젝트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시간을 절약하게. 김옥자 할머니는 고개를 기울여 그를 살폈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가 발을 들여놓은 일의 무게를 알기에는 너무도 젊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젊은이?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그때 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뜨개질만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겠구만. 우리 중 일부는 무언가를 만들었지. 당신들이 역사책에서 읽지 못하는 것들. 그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는 거요, 김순경? 그 할머니 체포하는 거요. 뭐요? 박씨 쌍둥이 중 한 명인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바지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최 이장님도 지팡이를 땅에 두드리며 거들었습니다. 김순경은 당황해서 돌아섰습니다. 다들 물러서시오. 이건 경찰 업무요. 집으로 가시오. 하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에 이끌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냈던 과부, 김옥자 할머니. 이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들은 그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녀를, 진짜 그녀를 알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헬리콥터 날개 소리가 긴장을 깼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어두워지는 하늘을 살폈습니다. 김순경은 총집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총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몸을 바로 세우고 수평선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알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했지만 뼛속에 각인된 소리였습니다. 수송 헬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재민이 프로젝트가 그녀의 핸드백 속 색바랜 신분증 그 이상이었던 시절, 그녀와 다른 사람들을 사막으로 실어 나르던 바로 그 종류의 헬리콥터.
날렵한 사복 SUV 2대가 요란하게 도로를 질주하며 김순경의 순찰차 뒤에 굉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어두운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움직임은 날카롭고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군중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조용해졌습니다. 선두 요원은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했고 바위처럼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순경에게 성큼 다가와 너무 빨라 읽을 수 없는 배지를 번쩍였습니다. 순경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낮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켜 서십시오. 김순경은 망설이며 김옥자 할머니를 흘긋 보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단속한... 알아야겠습니다. 아무것도 알 필요 없습니다. 요원이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순경님 계급 이상입니다. 한참 위입니다. 요원은 김옥자 할머니에게 몸을 돌리고 그녀를 훑어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김옥자 씨, 그는 질문이 아닌 단정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충분히 길지 않은 것 같구려. 그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거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르신의 그 신분증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누군가 오래된 파일들을 파헤치고 있고 어르신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퇴했어. 83년부터 은퇴했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만드신 기술,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숨이 잠시 멎었다가 그녀는 그것을 감췄습니다. 군중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요원은 알아챘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속삭임으로 낮췄습니다. 재민이가 깨어났습니다, 옥자씨. 그리고 어르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헬리콥터의 굉음은 이제 귀청을 찢을 듯했고 그 그림자가 16번 지방도 위를 휩쓸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소나무들 위에서 정지해 있었습니다. 먼지가 공중에서 소용돌이쳤고 경외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얼어붙은 구경꾼들의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정부 요원들은 김옥자 할머니의 차 주변에 느슨한 경계선을 형성하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검은 양복은 시골 풍경과 대비되어 뚜렷했습니다. 김순경은 순찰차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손은 옆구리에서 움찔거렸고 그의 권위는 순식간에 박탈당했습니다. 군중은 초조하고 흥분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속삭였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옥자 할머니가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조용한 폭풍 같았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얼굴을 한 선두 요원이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배지는 이제 재킷 속에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 자체로 무게감을 실었습니다. 옥자 씨,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거의 존경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그것은 그 신분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재민이 기록 보관소를 뚫었습니다. 묻혀 있어야 할 파일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김옥자 할머니의 눈이 수십 년의 세월에도 변함없이 날카롭게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고. 그녀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기계들을 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내 자식들이 나 없이 자랄 동안 벙커에서 밤새 일했다는 것을 알지. 그들이 프로젝트를 중단했을 때 입 다물라고 들었다는 것을 알지. 그게 내가 아는 전부요. 요원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추진 시스템, 차폐막, 그들이 가진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누군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신들. 그녀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니까.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김 여사님은 코트를 더 단단히 잡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옥자 씨, 이게 무슨 말이요? 기계라니? 뭘 한 거요? 김옥자 할머니는 그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지훈, 최 이장님. 수년간 알아왔던 그들의 놀란 얼굴들. 그들은 그녀를 텃밭에 토마토를 심는 조용한 과부로, 교회 합창단에서 알토를 부르는 여인으로만 봤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싸워졌던 비밀 전쟁의 일부라니 그녀는 숨을 고르고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엔지니어였소. 그녀는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나와 다른 12명. 주로 그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어. 우주를 위해서. 소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것들.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들. 그러다 그들은 모든 것을 봉인하고 우리에게 잊으라고 했지.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오직 헬리콥터 날개 소리만이 그것을 깼습니다. 김순경은 손전등을 잊은 채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요원은 몸을 움직이며 시계를 흘긋 보았습니다. 옥자 씨.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사설 단체 같습니다. 어떤 기술 대기업. 그들이 재민이 기술의 일부를 손에 넣었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어르신의 서명, 시스템에 암호화된 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온 겁니다. 그녀의 서명. 김옥자 할머니의 마음은 수십 년 전 사막에서의 그 긴 밤들로 달려갔습니다. 청사진 위를 더듬던 손가락들, 자신을 의심했던 남자들과 논쟁하느라 목이 쉬었던 목소리. 재민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엔진과 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 그녀의 계산, 그녀의 영혼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쏟아부어졌던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시 살아나 그녀가 신뢰하지 않는 손에 있었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게 뭐요? 그녀가 무미건조하지만 강철 같은 어조로 물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르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짧고 쓰디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은 유일한 사람? 당신들이 묻어버리지 못한 유일한 사람을 말하는 거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72세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고 돌봐야 할 텃밭이 있어. 내가 당신 헬리콥터에 올라타서 영웅놀이를 할 거라고 생각하나 보군. 요원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술은 전시용이 아니었습니다.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옥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에 반대했고 평화롭게 유지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명령이 내려왔고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수십 년 동안 그녀가 품고 다녔던 조용한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냥 데려갈 수 없어요. 맞아. 초의 이장님도 지팡이를 짚으며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식구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든지 아니면 할머니를 내버려 두든지. 요원은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김옥자 할머니는 손을 들었습니다. 됐소.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하겠소. 하지만 여기서도 오늘 밤도 아니오. 요원이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녀가 말을 잘랐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시오. 커피 가져오고. 나는 더 이상 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뛰지 않아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요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08시, 09시로 하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늦잠을 자거든. 그는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SUV들의 엔진이 켜졌습니다. 헬리콥터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를 한번 비추고는 방향을 틀어 날아갔습니다. 김순경은 멍한 채 군중이 갈라져 김옥자 할머니가 차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차 문 옆에서 멈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냥 늙은 술주정뱅이인 줄 알았지, 그렇지? 그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했습니다.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했던 거니까.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군중과 번쩍이는 불빛을 뒤로 남겨두고 길은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다시 기어 올라오고 있었고 내일 그녀는 결정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세상을 위해서. 그녀가 자신의 거리로 접어들자 별들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차갑고 멀었습니다. 그녀는 별들이 아직 자신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모두 알려줬는지 궁금했습니다.